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대선까지는 이제 8일, 사전투표까지는 단 사흘만 남았습니다. 그야말로 선거운동 막판인 건데 격차를 벌리려는 쪽과 좁히려는 쪽, 양쪽 모두 그 열기가 뜨겁습니다. 그중에서 우선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그동안의 전략을 조금씩 수정하면서 중도층 잡기에 막판 역량을 쏟으려는 걸로 보이는데 대학과 수도권 신도시에 집중한 이재명 후보의 유세 현장부터 김한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첫 일정으로 경기도 소재 대학교를 찾아 대학생 간담회를 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등록금과 취업에 대한 고충뿐 아니라 당장 주거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얘기가 나오자 이 후보가 청년 임대주택 구상을 밝혔습니다. 대학교 근방의 월세들이 꾸준히 오르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이렇게 이중고에 시달리는 학생들이 가장 고민이 큰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단체도 지원하고 학교 안에 종합 복지시설 비슷하게 주택을 지어서 제공하는 거죠. 아니면 저는 청년들을 위한 임대주택 또는 부장주택들을 공공이 공급을 좀 늘려야 되겠다. 이번 대선 출마 선언 이후 이 후보가 대학을 찾은 건 오늘이 처음입니다. 대학생들과의 간담회에선 연구개발 예산을 복구해 연구원과 학생들의 미래를 보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는 오늘 하루 수원, 용인, 남양주시를 훑었는데 주로 신혼부부 등 젊은 세대가 많은 경기 지역 아파트 총과 대학가를 찾았습니다. 여론조사 지지율 차이가 줄면서 유권자 절반 가까이 몰린 수도권, 특히 여론조사 응답을 유보한 이른바 부동층 비율이 높은 2030 세대를 공략한 행보로 풀이됩니다. 기회를 골고루 나누는 다시 성장하는 대한민국. 이웃과 손잡고 공동체로 함께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12.3 내란 사태를 막은 건 광장으로 나온 젊은 세대였다고도 했습니다. 그들이 총과 대포를 가지고 국가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 가녀린 응원봉을 든 우리 20, 30대 젊은 청년들, 우리 국민들이 맨손으로 나서서 결국 그들을 제압했습니다. 남양주 유세 마지막에는 남녀와 세대 간에 싸우는 세상을 만들지 않겠다면서 이른바 갈라치기 비판을 받는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를 겨냥한 듯한 발언도 했습니다. JTBC 김한수입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도 최대 표반, 수도권 유세에 집중했습니다. 경기도지사 시절 최대 성과라며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를 찾았고 마지막 일정으로는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정치적 고향으로 불리는 서울 노원구를 돌았습니다. 김문수 후보 유세 현장은 김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안성을 찾은 김문수 후보, 이재명 후보 현수막을 가리키며 한마디 합니다. 저기 붙어있는 저분은 재판을 5개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겁이 나니까 방탄조끼 입고 나온 거 보셨죠? 저는 여러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방탄조끼가 없어요. 미군 기지 앞에서는 한미동맹을 강조하고 미군이 철수하면 바로 전쟁이 난다는 거 아시죠? 왜냐? 우리는 바로 우리나라와 붙어있는 중국, 엄청나게 큰 나라, 러시아 큰 나라, 일본도 옆에 있고 북한 핵무기 가지고 흔들어대는데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는 자신의 경기도지사 시절 성과라며 이재명 후보와의 차별화를 꾀했습니다. 그 당시 취득원까지 제가 1원도 남기지 않고 이 땅을 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삼성의 특혜다. 46만 원 줄 수 있느냐. 어떻게 그렇게 특혜를 주냐. 김 후보는 자신이 경기도지사 때부터 추진한 GTX의 연장을 대표공약 중 하나로 꼽고 있습니다. 지금도 연장 노선 중 하나인 이곳 오산역을 찾아 출퇴근 혁명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후보도 GTX 연장을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자신이 원조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후보는 대선 출마 이후 처음으로 서울 강북권 유세를 펼쳤습니다. 이른바 노도강, 특히 노원구는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의 정치적 고향으로 불리는 곳입니다. 김 후보 측은 오늘 일정이 이 후보와 단일화를 염두에 둔 건 아니라고 했지만 지속해서 접촉은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JTBC 김필준입니다. 윤석열 정부 내각에 대한 내란 혐의 수사가 갑자기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찰이 오늘 한덕수 전 총리, 최상목 전 부총리, 이상민 전 장관을 한꺼번에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계엄 직전 국무회의 당시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세 사람이 그동안 진술했던 내용과
다른 점들이 발견됐다는 겁니다. 먼저 정인아 기자입니다. 경찰이 계엄 선포 전후인 지난해 12월 3일 저녁 6시부터 다음 날까지 대통령실 대접견실과 집무실 복도 CCTV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의결을 위해 국무회의를 열었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CCTV를 확인한 경찰은 오늘 전격적으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그리고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을 동시에 소환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세 사람이 경찰 조사에서 밝힌 진술 내용이 CCTV와 차이가 있어 불렀다고 했습니다. 경찰 진술에 따르면 한덕수 전 총리는 계엄 당일 밤 8시 45분쯤 대통령실 대접견실에 도착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2차례 집무실에 들어갔고 계엄을 말렸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상민 전 장관은 그날 저녁 8시 40분쯤 용산 대통령실에 도착해 대통령 집무실로 바로 갔다고 진술했습니다. 10분 남짓 집무실에 있다가 나왔고 대통령 옆자리로 가서 계엄을 말리는 취지로 얘기를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최상목 전 부총리는 회의라는 통보 자체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사복 차림으로 밤 9시 55분쯤 대통령실에 도착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의 말대로 차이가 있다면 머문 시간이나 빈도에서 3명 모두 CCTV와 다른 진술을 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경찰 조사에서 이 같은 진술을 한 뒤 올 5월 대통령 출마 선언을 하며 자신의 내란 혐의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명확히 그런 것에 대한 모든 증거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라고 헌재가 이미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헌재의 판결문을. 최 전 부총리와 이 전 장관 역시 자신들이 계엄 국무회의와 관련이 없다고 강하게 주장해왔습니다. JTBC 정인아입니다. 오늘 윤 전 대통령의 5번째 재판에선 윤 전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증언들이 또 이어졌습니다. 특히 당시 국회로 출동했던 계엄군 사이에서 의원을 끄집어내라는 지시가 오가는 통화 녹음이 법정에서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김혜리 기자입니다. 대선 전 마지막 내란 재판에 나온 윤석열 전 대통령은 오늘도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포토라인을 지나쳤습니다. 대선 앞두고 국민께 하실 말씀 없으세요? 불법 계엄 사과의 생각 아직도 없으세요? 법정에서도 눈을 감고 있거나 변호인과 대화할 뿐 직접 변론은 하지 않았습니다. 앞선 2번의 재판처럼 침묵을 이어간 겁니다. 오늘 증인으로 나온 이상현 전 특전사 1공수여단장은 계엄 당시 받았던 지시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국회에 도착했다고 보고하자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의원들을 다 밖으로 내보내라는 지침을 긴박하게 줬다는 겁니다. 이 전 여단장이 부하에게 문짝을 부숴서라도 의원들 끄집어내라고 지시하는 통화 녹음도 법정에서 재생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런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했지만 본인께서는 이진우 수방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에게 계엄 선포 후 계엄 해제 결의를 위해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과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에게 내린 지시가 현장에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이 확보한 경호처 비화폰 서버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서버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군 사령관들에게 통화한 시간과 횟수 등이 저장됩니다. 재판부는 오늘 윤 전 대통령 측에 압수수색 영장 발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JTBC 김혜리입니다. 초등학교에서 8살 김하늘 양을 흉기로 살해한 교사 명재환이 첫 재판을 받았습니다. 명 씨 측은 혐의를 인정한다면서도 정신감정을 신청했고 재판에 앞서 거의 매일 반성문을 써서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자신이 근무하던 대전의 초등학교에서 8살 김하늘 양을 흉기로 살해한 교사 명재환. 구속된 명 씨는 범행 방법을 검색하고 흉기를 미리 준비하는 등 범죄를 계획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하실 말씀 없으세요? 왜 죽였나요? 피해자한테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하늘이한테 하실 말씀 없나요? 왜 죽이셨나요? 명 씨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앞서 명 씨는 국선 변호사를 취소하고 변호사를 다시 선임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난달 11일부터 반성문을 거의 매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늘까지 모두 28번이나 냈습니다. 명 씨 변호사는 혐의를 인정한다면서 하늘양 가족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정작 법정에 나온 명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 정신질환과 우울증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정신감정을 신청했습니다. 심신미약을 주장하려는 거란 지적이 나왔지만 명 씨 측은 형을 줄이기 위해 하는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검찰은 반박했습니다. 범행 당시 명 씨가 충분한 인지 기능이 있었고 지적 손상이 없었다며 명 씨의 행동은 심신미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정신과 전문의 의견에 따라 정신감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형이 무거운 사안인 만큼 신중하게 판단한 뒤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늘양 가족은 법정에 남아 한참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신적인 문제가 특별히 없다라는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정신감정을 신청하는 것이 피해자 입장에서는 좀 납득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명 씨에게 엄벌을 내려달라는 시민들의 탄원서는 오늘까지 2,446장이 접수됐습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3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